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느낌이 어제인 듯하고 아주 오래전인 듯하고 오랜 겨울잠을 잔 듯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시험들은 잘 못 보셨죠? 시험들은 그 초보자들은 잘 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경험도 부족하고 올해 시험도 어려웠고 예년보다 올해가 역대급으로 좀 어려운 해입니다. 특히 헌법 풀면서는 이제 편하게 풀었을 거고 워낙 쉽게 나왔으니까 내년도 쉽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공부할 만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난이도에 관계없이 이제 점수는 맞을 정도로 해야 되고 아마 그 부분은 뭐 지금 상태나 내년이나 이렇게 충분히 시간이 있고 언어 풀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언어 풀면서 이게 내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이렇게 어렵게 풀었을 거예요. 그렇게 틀리고 나면은 뭐 자료나 상황 오면은 이렇게 뭐 성적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은 해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도 보면은 이맘때쯤 우리 시험 본 종합반 학생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좌절감을 맛봅니다. 제가 이렇게 성적 봤을 때도 야, 이 학생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든 극복을 해내요.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혹시 뭐 점수가 본인의 기대보다 아마 태어나서 그런 점수는 처음 맞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쭉 진행을 하면은 내년에는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2차를 이제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잘 본 학생들은 잘 본 대로 또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뭐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 위험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 불문하고 이제는 학원 종합반 뭐 스터디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학원에 온 소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제 변화가 있다면은 매년 우리가 자주자주 이렇게 집단적으로 회칙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스터디 그룹이 정해지면은 소규모로 회식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어쨌든 학원에 왔을 때 이렇게 고립되는 느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부도 힘든데 학원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고립감을 상당히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해소를 좀 시켜드리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학원에 와서 이렇게 소외돼서 공부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을 꼭 이렇게 좋은 동료들을 만들면은 여러분 개인이 이제 좋은 학생이듯이 여러분 이제 주변에 만난 학생들도 좋은 학생들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고시는 뭐 이렇게 고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고독하게 하면은 합격률이 떨어지고 경쟁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힘차게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OT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도 있고 칠판에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십시오. 1차 시험 계획인데 뭐 1번의 취하도 계획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재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했을 수가 있어요. 1차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시험 치고 나오면서 야 이거 1차 만만치 않구나. 지금부터 해야지 그게 최고로 나쁜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1차를 하루에 뭐 자료 해석이 내가 이번에 완전히 박살났으니까 하루에 2문제씩 풀어볼까 3문제씩 풀어볼까 이거 전부 나쁜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1차는 버리시고 아니면은 뭐 1차를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해볼까 이런 것들도 다 좋지 않은 계획입니다. 정말로 나쁜 계획이에요. 나쁜 계획.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계획이고 시행착오로 이렇게 진행하는 학생들 중에 학원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 이제 혼자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은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주 좋은 코스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했을 때 2021년도 내년이죠. 그때 1차 붙을 거예요. 2차는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2차 불합격하면은 결국 2022년도에 합격 가능한 점수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차가. 그러면은 수험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수험기간이 3년인데 수험기간이 3년까지 가면 될 확률이 높아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듭니다. 고시 공부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그 다음 거기서 어떤 소교 성과가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되든지 아니면 내가 희망을 보든지 이렇게 해야 그 다음 해가 이어지는 거지. 여기서 아마 이대로 하게 되면 2차 불합격 점수가 되게 이게 격차가 크게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 합격하는가? 이것도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니까 지금은 1차는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보시면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1차 성적 무시해버리세요. 무시. 점수가 낮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을 거예요.
아직은 충분히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다 반영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2차 선행학습에 집중을 해야 돼요. 2차 선행학습. 그래서 1차를 원래 뭐 성적이 저조하거나 간발이거나 어쨌든 우리가 내년에 1차는 붙어야 됩니다. 근데 붙는 방법이에요. 붙는 방법. 붙는 방법으로 하수들이 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하지 말라는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1차를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거나 비서 선생님들 상담하면은 성적을 보고 지금부터 조금씩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본인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절대로 조언을 들으면 안 되고 지금 시기는 나중에 들으시고 1차를 되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은 있지만은 1차를 해가지고 1차가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캐파가 이렇게 확장이 돼서 저절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단련으로 보면은 뭐 병아리 들입니다. 병아리 들이어서 아직은 단련이 안 돼 있어요. 단련이 안 돼 있고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정답으로 접근하고 이런 훈련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2차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체 캐파가 좀 늘어나요. 굳이 비유를 하면은 대학교 3학년 정도 이렇게 돼서 동생이 하는 그 고3 책을 보면은 아주 가소롭죠. 야, 저걸 가지고 철철 매는구나.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대학 가서 이렇게 지적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지적 훈련이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다시 입시 공부를 한다면은 뭐 성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게 이제 틀림없을 겁니다. 피서도 비슷해요. 그래 피서를 전혀 하지 않고 2차 공부만 열심히 했다. 이렇게 2차 공부가 정점에 올라갔을 때 내지는 아주 이제 많이 됐을 때 피서를 풀어보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몇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길로 하나 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피셋을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단계 아니지만은 내년에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2차 공부도 해야 되는데 1차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피셋이 약하다 이렇게 하는데 피셋만 집중하기에는 2차 공부 걸리고 2차 공부를 하려니까 피셋이 두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부분이 없을 거예요. 원래는 뭐 그냥 하는 거니까. 뭐 어느 쪽이든 다 부족하니까 그냥 했을 거예요. 내년에 이제 진지하게 해야 되니까 그 상황이 이제 도래할 겁니다.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 2차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면 1차에 매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로 가는 길은 지금 2차를 많이 해둬야 됩니다. 많이. 그래서 기간으로 치면은 11월에 이제 2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때까지 2차 준비가 완성된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아, 부담이 없구나. 그냥 2순환 들어가더라도 뭐 그냥 예습 없이 복습만 하더라도 충분하네. 그 다음 나머지 시간에 내가 1차에도 충분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점에 올리고 2차는 유지되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그때까지 2차를 끙끙거리면서 간다. 더구나 그 원인이 그 전에 1차를 하느라고 2차가 소홀해졌다. 이렇게 하면 치명적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1차가 혹시 불안하다 할지라도 학원에 그걸 맡기세요. 1차 스케줄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학원에 맡기고 학원 스케줄이 도래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학원이 이제 한 11월 조금 지나면은 1차에 이렇게 스포트를 확 올립니다. 확 올릴 때 내가 2차 때문에 그 스포트를 못 따라간다. 이 상황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2차를 많이 해야 됩니다. 2차를. 그 주변에 혹시라도 뭐 1차 걱정이 돼서 1차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리고 2차 준비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2차 부담 없이 1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면은 그때는 1차가 불안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또 2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차부터라도 2차를 못 붙을 확률이 높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내년이죠. 1차를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한 다음에 최종 합격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뭐 원래 74점, 제가 볼 때는 74점으로 보기는 하는데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 내부적 분석을 하면은 뭐 많이 내려가면은 72점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표현하기에는 또 공표하기에는 학원이 느끼는 부담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뭘 이렇게 커트라인을 얘기를 하면은 학원이 뭐 학생 모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원래 제가 그 문자를 한 300통 받았는데 그중에 한 220통이 합격권입니다.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 커트라인은 훨씬 높아져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합격권에 훨씬 드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만약에 원래 이제 점수가 72, 73, 74다 이렇게 하면은
2차 공부의 집중도가 확 떨어집니다. 매일 이 커트라인을 듣게 돼요. 매일. 오늘은 되는 것 같고 내일은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2차 집중도 확 떨어지는데 2차는 뭐 3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 달을 날려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기간 중에 중요한 기간을 3분의 1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하는데 학원의 기준은 원래 기준으로 하면 한 78점 이상 맞아야 그냥 1차는 나 신경 안 쓴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컷에서 한 4점 내지 5점 이렇게 높이 맞는 걸 학원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도 1차 점수를 안정적으로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1차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2차를 해야 됩니다. 2차는. 더구나 행정법, 경제학 이 두 개. 이 두 개가 2순환 시작 전까지 내가 3순환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시험은 모의고사는 적극적으로 안 봤지만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하구나. 어떤 부분을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이 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완성도라는 것이 그 시기에 합격권으로 들어간다. 이 완성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이렇게 이제 더 가야 되니까 훈련도 쌓아야 되니까 학원은 진도로 치면은 11월까지는 행정법, 경제학, 국립외교는 경장만 이렇게 행정법, 경제학 5급은 국립외교는 경장만 3순환까지 선행학습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1차 준비하기는 되게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합격 책임반을 이제 제목에 보듯이 한시적으로 이원화 운영을 합니다. 이번에 90일 몰입반이 있는데 원래 생초시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로 하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지만 매년 이 목표 달성이 잘 안 됩니다. 이게 합격생이 잘 안 나와요. 처음 하는데 뭐 1월달부터 해서 또는 3월달부터 해서 한 3개월 내에서 합격한다 이 부분은 대단히 힘든 목표입니다. 근데 목표 달성이 완전히 불가능한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조금 신상을 밝히겠습니다. 작년에 아주 근접하게 떨어진 학생이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나온 학생입니다. 3학년 학생이에요. 졸업한 학생도 아니고 2학년 마치고 온 학생이니까 뭐 고시에 대한 배경이 있다 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무관한 학과예요. 1월 달에 들어와서 6월 달에 본 시험에서 원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0.27로 떨어졌습니다. 총점이에요. 총점 0.27. 그리고 1점 안에 떨어진 친구들이 한 7명. 그 다음에 3점까지가 우리가 실제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떨어진 친구들이 17명. 그 성과가 있는 것이고 원래는 더구나 2차가 2달 늦춰졌죠. 늦춰졌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 더 나은 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2달이 결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원래 합격성이 나오면 좋은데 제 속마음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합격권에 근접해서 떨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 합격생이 나와버리면 그 학생이 본인 능력보다는 나쁜 점수를 받을 겁니다. 아마 꼴찌로 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는 합격한다 이거보다는 몰입반 학생들은 수석으로 불합격한다 이 목표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 아마 상위 10% 안에 이렇게 많이 들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내년에 꼴찌로 수석이 아니라 원래는 수석 불합격이 아니라 내년에는 정말로 요즘 표현으로 찐 수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학원은 이제 성적이 본시험 성적하고 비슷합니다. 학원에 모의고사 1등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름 이렇게 삼순환 명단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이렇게 가시다가 심심하시면은 누가 잘하는가 이렇게 한번 눈여겨 한번 봐두세요.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름이 다 밝혀집니다. 다 이제 합격성 발표하면은 그때 많이 봤던 이름이 이번에 뭐 1등을 했네, 2등을 했네, 3등을 했네. 이런 부분이 성과로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니까 몰입반 학생들은 1차적 기준은 뭐 피서 성적을 제가 임의적으로 잡은 겁니다. 1번보다는 입실 자격으로 중요한 부분이 2번이 더 중요해요. 행정법, 경제학,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윈터스쿨 들었거나 예비순환을 인강으로 들었거나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과정에서 제가 많이 했었죠. 많이 좀 들어달라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2번의 요건이 충족되면은 1번 요건이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지원하면은 입실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리는 많지 않아요. 지금 한 4개, 뭐 3개 이렇게 됩니다. 저하고 상담 좀 하시고 이게 필요한 과정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충분히 고려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반이 아니면 일반 우리 반입니다.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에 꼭 우수하게 합격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예비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최소 요건입니다. 1순환까지는 학습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예비순환 동안에. 우리가 1순환이 7월 15일부터 하죠.
7월 15일부터 하니까 고주말 할 겁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한 7월 11일이나 7월 15일 한 두어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무조건 두 과목은 선행학습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내가 1차가 불안해지는구나. 내지는 내년 2차는 지금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객관적입니다. 그 다음 외교는 경작입니다. 경작을 최소 1순환까지 아니면 2순환까지 추가 학습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아마 1순환까지 들은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상당 비율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꼭 2순환까지 학습하시고 요 시기에 예비순환 때 3순환까지 학습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2순환까지 학습하면은 굉장히 앞서고 3번이 표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말에 2차 시험이 종료되면은 이제 몰입반은 해체가 됩니다. 학원 내 어떤 뭐 특정한 우수 그룹을 만들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준비된 상태에 맞게 반을 운영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 스터디입니다. 지금 오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6월 1일부터 중단되었던 스터디를 다시 하겠습니다. 5월 26일 내일 스터디 예비 명단을 공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벽에 붙거나 여러분한테 전달될 거예요. 보시면은 보시고 나는 이 친구하고 하고 싶은데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저 친구는 성향이 좀 다르니까 또 다르게 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쁘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걸 28일까지 개인 의견을 보내주세요. 개인 의견은 학원 홈페이지에 원장에게 한마디 게시판이 있습니다. 전달하시면은 다시 명단을 이렇게 조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스터디 예비 모임은 5월 30일입니다. 5월 28일까지 명단 구성을 완료하고 그 다음 5월 30일 날 토요일 날 예비 모임하고 예비 모임은 오급 공채는 10시 반 그 다음에 국립외교는 11시 반 진행할 내용은 스터디 명단 최종 확정하고 그 다음에 조장과 총무를 확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장을 정했나요? 못 정했죠. 조장은 그 조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조장이 되고 총무는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전부 오픈해서 날짜까지 이렇게 따져서 조장과 총무를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리더를 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하고 조문간에 인사하고 스터디 진행 방식 소개해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런 패턴은 예비순환 스터디는 물론이고 1순환, 2순환 이렇게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할 말이 더 있는데 그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오늘 내드리는 자료 볼게요. 아까 거기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은 세 번째 페이지가 될 겁니다. 세 번째 페이지. 한 장 넘기면은 큰 목차 3 이렇게 해서 목차가 잡혀 있죠. 스터디 운영 이렇게 목차가 잡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페이지 표시가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90일 몰입반은 별도로 스터디를 구성하니까 이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구성치기, 시작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설명드렸고 밑에 5급을 보십시오. 5급 행정법 스터디 강의는 동영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스터디가 끝나면은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은 있지만은 그때 뭐 그렇게 효용은 떨어질 겁니다. 현장에 고고시라지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 진행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4주간 총 24일 진행합니다. 이번에 진행 안 합니다. 실강으로 진행합니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훈련하고 매주 토요일 모의고사 테스트하고 이 부분인데 조금 이걸 더 설명드리면은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했죠. 온라인으로 답안 작성을 이제 2시간 드렸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겁니다. 모여서. 온라인으로 하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좀 떨어집니다. 조별로 모여서 이렇게 각자 이제 답안을 작성할 겁니다. 10시 반부터 1시간 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있는 실전 모의고사 훈련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매주 토요일 모의고사 테스트를 합니다. 모의고사 테스트는
배운 문제 중에 한 문제, 제가 새로 내는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50점을 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모의고사 채점을 스터디 리더가 할 겁니다. 지난번엔 제가 했었고 이번에 리더들이 할 겁니다. 그 다음 평일에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출소 요건이고 기본 점수를 일괄부여하고 일괄부여하는데 일괄부여가 아니라 이번엔 채점을 할 겁니다. 채점은 일괄부여가 아니고 리더들이 채점을 할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모의고사 매일매일 이렇게 보는 거 그거는 채점을 할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보겠습니다. 상세 진행 안내. 모의고사 문제 정답 작성 제출은 90분에 걸쳐 시간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답 작성은 조별로 정해진 좌석에 진행하고 여러분 교과서 가져오시고 제가 내드리는 참고 자료가 있었죠. 이렇게 프린트물이 그걸 보면서 쓰세요. 보면서. 답안은 제공되는 실제 시험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답안지 양식을 저희들이 드릴 겁니다. 거기에 작성하면은 양이 얼마인가, 그 다음 모양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이 부분이 훈련이 조금 될 겁니다. 그전엔 여러분들이 워드로 찍거나 손으로 찍거나 이렇게 했었죠. 손으로 쓰거나. 이제는 실제 시험처럼 그렇게 양식을 갖추겠습니다. 그 다음 10시 30분 종료하면은 동시에 총무가 이름, 번호 등 확인한 후 시합에서 관리 직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 총무는 답안지 제출하고 동시에 해설지 수령해서 조언에 배부하고 여기까지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OT 때는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그 중간에 약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OT 때 조금 더 진행하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실전 모의고사는 그 페이지 계속 보십시오. 아니, 보던 페이지 보세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토요일 날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상세 일정 안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때 봤던 내용인데 날짜가 바뀐 겁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간략히 보면은 6월 1일 다시 한번 OT 하겠습니다. 그 다음 2일 날 모의고사 문제 작성하고 제출하고, 그러니까 오픈북 하는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픈북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6월 3일 날은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 목요일 날은 또 오픈북으로 시험 보시고,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 토요일은 그동안에 배웠던 것 중에 한 문제, 새로운 문제 한 문제 시험을 보시고, 이때는 오픈북이 아니고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 다음 6월 8일 월요일 날은 토요일 날 봤던 모의고사를 정답을 드리고 해설을 드리고, 이런 과정으로 동일하게 패턴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십시오. 아래쪽에 내용으로 보십시오. 장학금 지급합니다. 상위 30%. 작년에는 모의고사 우리 조별로 드렸는데 조별로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인별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외교원 보십시오. 외교원 역시 스터디 강의는 동영상으로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 참여해야 됩니다. 역시 진행기간 횟수는 동일합니다. 진행 안내 및 진행자입니다. 학원 강의실에서 할 겁니다. 역시 학원 강의실에 와서 최승희 학생이 진행한 문제풀이 영상이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다른 영상인데 그걸 리더와 같이 이렇게 수강을 하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가 끝나면은 리더에게 질문을 좀 하세요. 이 리더 학생들이 작년에 시험 붙은 학생들이니까 특히 그 주축이 재경직 합격생들이에요. 경작을 잘 하니까 많이 괴롭히세요. 엉뚱한 내용 막 물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의문점 해결이 되면은 조별로 종료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마 문제풀이 영상 강의가 진행 시간이 한 50분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리더하고 질문 시간 가지면은 뭐 10분, 20분 시간 자유 없이 가지시고, 그 다음 끝나면은 종료하시고, 그 다음 강의 교재는 배부하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역시 모의고사는 국립외교는 토요일만 보겠죠. 토요일만. 모의고사 채점이 리더가 한다. 이 부분은 토요일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석 확인은 조장 및 총무 확인하고 우리 직원이 더 확인하고 리더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상세 진행 안내입니다. 설명드린 부분이죠. 문제풀이 영상 강의 같이 수강하시고, 리더의 문답 시간 가지시고, 토요일 날 실전 모의고사 보시고, 25문제, 배운 문제,
25문제, 새로운 문제. 그 다음 밑에 상세 일정 보시면은 월요일 문제풀이 강의 진행합니다. 화요일은 자율문제풀이인데 이거는 스스로 풀어오는 겁니다. 학원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복습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니면 예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국립외교는 월, 수, 금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토요일은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하니까 국립외교는 일주일에 4회 정도 학원 모의고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에도 보십시오. 아래쪽에 5번을 보시면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급 요건입니다. 문제풀이 강의 100% 출석하셔야 되고 토요일 모의고사 성적 요건 충족하셔야 되고 상위 30% 지급해드리고 그 다음 GLR을 적어보십시오. 5급 학생이 경작 모의고사 응시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 5급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경작 응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낫겠습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더 넘어가겠습니다. 피셋과 헌법 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법은 7월 2일 날 개강합니다. 피셋은 7월 20일 날 개강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준비하세요. 다른 학원 보면은 뭐 지금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좋지 않은 겁니다. 그 학생들을 잘못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올해는 피셋 시험 보는 기간을 올려 늦춰졌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2달 정도는 텀을 두고 2차에 매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다른 학원에 뭐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패턴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수업 안에 그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헌법 기본반이 7월 2일 날 시작됩니다. 원래 점수 잘 맞았으면 기본반 굳이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 해석, 상 판단, 언어 논리 이런 쪽으로 진행합니다. 그게 끝나면은 헌법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 그 다음 자료 해석, 상황, 언어 논리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끝에 모의고사를 보면은 헌법 모강이 12월 7일입니다. 이때 헌법을 다시 하더라도 뭐 충분합니다. 그 중간에 또 12월 지나면은 각종 특강이 많이 이어질 겁니다. 그때 배우면 되니까 헌법은 혹시라도 원래 헌법이 야 정말 어려웠다 이런 학생은 들으시고 내가 해볼 만했다 이런 학생은 듣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2차 과목 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전부 알고 있을 겁니다. 6월 3일 날 행정학 개강하고 그 다음 국제경제학이 27일 날 개강하고 통계학이 또 26일 날 개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경제법까지 마치면 7월 13일입니다. 이게 예비순환 일정입니다. 이 일정이 끝나면은 1순환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예년 같으면은 예비순환 끝나면은 1순환 들어갈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쉬었어요.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방학 비슷하게 했는데 원래는 그런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강의가 좀 늦춰졌고 또 상황이 이제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원래는 쉬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진행을 이어서 할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량을 지금부터는 채워가야 됩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강제로 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거보다는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런 뭐 고민이 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인데 조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은 1년 내내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한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강도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확 들 거예요. 그럼 공부가 탄력이 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컨대 경작가다 이렇게 하면 경작할 때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휴식 시간을 늘리세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거나 1순환 들어가면 특히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내가 예비순환 때는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의고사 보고 주중에 이렇게 보니까 소화하는데 무리가 크게 없구나 이렇게 하면 휴식 시간을 조금 늘리시고 대신에 경작학 학생인데 나는 행정법이 영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좀 무리를 하세요. 그때는 행정법 시즌이 왔다 이렇게 하면은 8시부터 이번에 11시까지 한 3주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달리겠다. 휴일도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끝나면은 과목을 조금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탄력적으로 리듬을 조금 타야 됩니다. 아니면 1년 내내 이렇게 팽팽하게 가면은 뭐 2-3달 가면은 완전히 꺾여요. 꺾이고 1년 내내 느슨하게 가면 이건 안 되고 뭐 저게 뭐야 이 정도로 가면 안 됩니다. 10시에 나왔다가 뭐 저녁 8시에 들어가면 안 되고 최소 시간은 그래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지켜내야
여러분이 느끼는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느낀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과목이 있으면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아니면 조금 줄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침 9시부터 한 10시, 11시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잘 패턴을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적게 하거나 여러분 아마 공부 경험이 대학 갈 때밖에 없을 거예요. 대학 갈 때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 의식이 특히 뭐 재수하거나 이런 학생들 뭐 고3 다 거쳤으니까요. 뭐 사당 오락 이렇게 막 벽에 붙이기도 하죠. 요즘도 그럽니까? 우리 때도 그랬는데 사당 오락 뭐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모르나? 아, 세대가 조금 달라졌구나.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그런 걸 이제 선생님들이 벽에 붙였었어요. 고시 오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낙이에요. 무조건 낙. 무조건 떨어지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본인을 잘 봐가지고 패턴을 잘 잡아야 됩니다. 뭐 예컨대 행정학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경제학 할 때 조금 이렇게 오버페이스하고 행정학 할 때 조금 이렇게 호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얘기가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십시오. 학원하고 학습실, 독서실로 이렇게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고시 공부할 때는 저 친구 참 사람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준비가 된 친구. 그 친구가 이제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거절을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 자체 동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든지 튀어나가야지. 누구든지 부르기만 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 좋지 않습니다. 좀 억제하고 이렇게 남이 보면은 야 다람쥐 같아.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이 그냥 동선이 동일하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식당도 되도록이면 한 곳으로 결정해서 매번 끼니를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디 갈까? 오늘 어디 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한 달 먹는 게 질린다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끊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서 밥 먹고 그냥 들어와 좀 쉬다가 공부한다 이렇게 패턴을 조금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가끔 아직도 이런 학생 있나요?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고 이런 학생은 없죠 지금? 특히 통학하는 학생들 이제 통학하면 안 됩니다. 요 안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가끔 보면 이제 수업 끝나고 이렇게 학원 앞에 이렇게 버스 정거장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 해맑아요. 왜 이렇게 물으면은 집에 간대요, 집에. 엄청 해맑게 가요. 정말 기분 좋겠지, 집에 가시고. 공부를 어디서 해? 이렇게 하는, 집에서 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반대로 들려요. 집에서 안 해요. 이렇게 들려요. 고시 공부는 그 정도 해서는 안 되는 시험입니다. 집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통학을 한다, 불가피해서 통학을 하면은 독서실에 공부를 마치고 가세요, 마치고. 집으로 가면은, 집으로 가기 전까지는 마음이 이렇게 해서 가요. 가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내일 다 뭐, 올킬 해버릴까요? 이렇게 하는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요. 일단 TV 좀 보고, 핸드폰 보고, 뭐 동생하고 얘기하고, 엄마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에. 그렇게 가지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 짓고 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말 외에는 데이트 약속 잡으면 안 되고요. 주말에는 여러분들 꼭 쉬십시오. 다 알고는 있겠지만 일요일은 쉬어야 됩니다. 일요일까지 공부하게 되면 아마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날 기분이 느낌이 야 정말 신물 난다.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했다. 내일까지는 도저히 못해.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요일은 확 풀어내야 돼. 확 풀어내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고시를 이유로 정리하겠다. 이건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해를 충분히 구하세요. 내가 이런 입장이니까 군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된다. 좀 이해를 해달라. 그 주말에만 데이트하자. 그 내가 시험 끝나면은 내가 뭐든지 다 맞춰줄 테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주말에는 뭐 가족하고 보내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든지 대신에 이렇게 휴식 시간은 되도록이면 신림동은 벗어나세요. 이렇게 신림동 있으면 맨날 하는 얘기 비슷해요. 뭐 강사 얘기, 먼 얘기, 뭐 교재 얘기 비슷합니다. 답도 없는 얘기 계속해요. 계속. 그렇게 하면은 피로만 가중되니까 그냥 나가세요.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 뭐 우울하긴 하겠지만은 나갈 때는 기분 엄청 좋습니다. 뭐 부모님 만나면 제일 좋고 친구 만나도 좋고 친구 만나면 이렇게 까칠한 친구 말고 이렇게 내 얘기 항상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표현하면은 제 어릴 때 그 봄이 되면은 제 고향이 이제 경상도 봉안데 거기가 되게 추워요. 겨울에 그 일기예보에 추운 지역으로 항상 나옵니다. 근데 봄이 되면 겨울 동안 이제 우리가 놀지 못했던 것이 있으니까 엄청 놀고 싶어가지고 추운데 와서 막 놉니다. 근데 봄 햇살이 약간 있어요. 약간 있는데 놀다 보면 이제 추워지니까
이렇게 몸을 데피러 가요. 몸을 데피러 가는 공간이 어딘가 하면은 담벼락입니다. 담벼락.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담벼락이 있어요. 거기 우리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벽에 붙어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뭐 11살, 뭐 9살, 8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뭐 8명, 7명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그때 내리쬐는 그 햇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따뜻하게 이렇게 녹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 친구들. 논쟁하고 이런 친구 만나지 말고 그런 친구 만나면은 하루가 이렇게 힐링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런 친구는 세상이 드물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부모님과 그렇게 좀 지내시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마음속의 공간을 30% 남겨달라 이 부분인데 제일 힘든 요구입니다. 이게 힘들 거예요. 남을 위한 여유 공간을 이게 스님도 아니고 대스님이 되면 이 정도 될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애를 조금 써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옆에 친구가 성가시더라도 네 몫이다 이렇게 넘겨둬 버리세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환경에 이렇게 또 사람에 즉각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빠지니까 그건 본인한테 손해입니다. 고시 공부할 때는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힘들고 짜증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갈수록 이제 짜증도 높아지는데 시험 2달 전에는 어떤 학생이 철봉이 디귿자인 걸 봐서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철봉을 왜 디귿자로 만드느냐. 저걸 보니까 화가 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본인 안에 있습니다. 본인 안에 있어서 성적이 좋지 않은 날이 화가 나고 강의 이해도가 낮은 날이 화가 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이렇게 봐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유를 조금 가지자. 그 다음 스터디 하면은 이기기 위한 논쟁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이렇게 마감을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논쟁에 대한 정리는 리더들이 다 해줄 겁니다. 리더들이 해주면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학원은 불편사항, 건의사항 전달 방법입니다. 학원 홈피 활용하시고 익명 게시판 건의하셔도 되고 익명 게시판은 지금 시험 3개월 스파르타반이 있습니다. 이제 저 건너 이렇게 원래 꼭 진지하게 시험을 이제 꼭 붙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하는데 그 친구들은 익명 게시판을 쓰지 못하게 제가 막습니다. 그때는 아무거나 막해요. 아무거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합리적인 건의를 합니다. 익명 게시판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학원의 데스크 이렇게 직원한테 말씀 주시고 그 다음 저한테 문자 남기면 연락드리고 이렇게 가끔 제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문자가 이렇게 쏟아질 때. 근데 뭐 점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쏟아집니다. 그때 깜빡 까먹는 경우는 있지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보내지 않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고민이 많이 생겨요. 고민이 생긴다 이렇게 여지가 생기면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큰 고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작은 고민이고 또 때로는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방향을 잘 잡으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전달 드릴 내용이고 그러면은 나는 마치고 우리 부원장님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